무라. 우리 물린이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나요? 좀 달라진 게 있죠. 선생님, 칠판에 뭐가 미리 쓰여 있어. 왜 이 생각을 미리 못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게 맨날 수업을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시간이 엄청 쫓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수업이 50분인데 40분밖에, 보통 40분 정도밖에 안 올리잖아요. 뭐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 시간 좀 줄었지? 게다가 또 영상으로 한다고 딴소리 일반 수업할 때보다 더 많이 하지? 딴소리는 이제 여러분 영상 볼 때 지루하지 말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이 이렇게 새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난 딴소리를 많이 하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진도대로 나가고 있긴 한데 너무 이렇게 촉박한 거지, 망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영상을 막 보다 보니까 필기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요한 좀 시간 걸릴 것 같은 거 다 써놨어요, 미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자찬, 다 제멋에 사는 거예요. 슬픈 달력을 보니까 이게 좀 슬프더만. 나만 슬픈가? 여러분, 이 수업 듣는 날이 언제야? 28일, 오늘이라 그래야 되지. 오늘 생방송인가처럼 오늘이 28일이잖아요? 근데 30일 날, 목요일 날이 물리 수업 있는 날인데 그날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빠져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물리가 언제 있게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설마? 화요일, 목요일이 있잖아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부처님이 목요일 날 오셨는데 그 다음 이제 금, 토, 일, 월, 화 이때는 또 어린이날이네. 어린이날 또 빠져. 그럼 물리 수업이 일주일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건가? 너넨 좋겠지? 나는 진도 나갈 게 걱정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은. 그런데 그리고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선생님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또 최신 기사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기사 보고 알아요. 미리 몰라. 나도 미리 좀 알고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5월 6일 날 빠르면 개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부총리님이 발표하신 거 보면 5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학 여부를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 아니라 석가탄신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접촉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개학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니까 아마도 빠르면 5월 11일이 아닐까. 빠르면 그 사이에 이제 진정이 되고 별일이 없다면 5월 11일 날 개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개학하고 한 6월 초나 이때쯤 이제 중간고사를 볼 확률이 높죠. 만약에 5월 10일 날 개학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진도를 일주일에 소단원 하나씩 나갈 계획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다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막 댓글에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중간고사 어디까지 봐요? 언제 봐요? 근데 선생님도 맨날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간다면 이제 5월 11일 날 개학이 되고, 그렇게 개학이 된다면 6월 첫째 주 정도에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예상하는 진도는 시험 직전까지 나갈 수 있는 거는 6단원을 나갈 수 있어요. 온라인 계약 시작하고 지금 벌써 3번째 단원을 들어가잖아요. 오늘 2단원 나갔고. 근데 시험 직전 주까지 진도를 나가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직전 주는 뺀다고 하면, 선생님이 대충 차례를 봤더니 소단원 5개 정도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우리 앞에 차례를 한번 보면, 차례에 오늘 하는 게 3번째 소단원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이제 또 하필 우리는 일주일이 통으로 빠져버려서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 단원인 포물선 운동, 그 다음 단원인 등속 원운동까지 중간고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플러 법칙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이라서 등속 원운동의 새끼? 이 정도라서 굳이 거기까지 포함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굵직한 내용은 5단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궁금하거나 혹시라도 예습을 할 물린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습을 할 물린이가 있다면 그 정도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리가 빠지면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시작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물리 2니까 많이 어렵고 따라가기가 오늘 내용도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돌림힘도 처음 배우는 거라 좀 그 평형 조건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어려울 거고 선생님이 문제지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도가 안 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그 앞에 거를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막 와 신났다 하고 뭐 너네 부처님 오시느라 부처님 그 절에 가서 막 할 사람 별로 없는 거 다 알아. 어차피 집에 있을 거잖아, 니네. 니네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은 또 나가지 말고 물린이들 물리 공부나 하세요. 네, 앞에 단원 그 시간에 복습을 해야 그 다음 진도 나갈 때 쉽게 따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도 느낄 거야.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점점 어려워져요. 1단원이 좀 특별히 어려워. 역학 파트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준 후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영상을 안 듣는 건지 뭐 할 말 다 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고 뭐 나왔던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영상은 다 봤는데 선생님이 출석 체크에 이렇게 확인 문제 내잖아요. 많이 틀립니다. 그거 틀린다고 여러분한테 불이익 줄 생각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저건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누가 계속 웃긴 게 틀리는 사람은 계속 틀리는데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보는 건 출석 체크를 굉장히 빨리 하면서 계속 틀리는 사람 본인이 알죠. 안 들었다고 강력하게 의심 및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도 안 들은 것 같고 출석 체크 시간을 보아하니 그리고 계속 틀리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영상을 들었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요 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똑바로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거 못 푸는 거지. 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너 욕할 뻔해. 뭐같이 가르치네 막 이러면 욕하면서 해요. 한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 좋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소리들 쓰는 사람 있어요. 뭐 던킨보다는 크리스피 크림 도너츠죠. 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글레이즈 그거는 크리스피 크림이 짱이지. 살 막 엄청 찌지만.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물리2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까요? 시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기출문제랑 뭐 어느 정도 난이도가 비슷한가요? 유형은 비슷한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물리2 수능 문제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수리 가보다 더 치열할걸요 아마? 물리2를 수능에 고르는 사람이 1%가 안 되는데 1%가 뭐야? 0.2%인가? 보는데 그 사람들은 또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물리2를 보겠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물리2로 등급 따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학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의 상위권 학교 이런 학생들 중에 물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2에 다 도전해요. 근데 걔네 그 학생들을 또 변별을 해야 되죠, 수능은. 그럼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 기출문제 수준으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나 사유서 써야 돼. 선생님 얘기했잖아. 정답률 20%안 되면 분석해야 된다고. 다 분석해야 돼요. 쉽게 내도 해마다다고 분석 몇 문제씩 하고 있지 않아요, 물리2? 물리2 평균이 막 30 몇 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그 수능에서 쉬운 문제들 2점짜리 정도보다 쉬운 것도 많고 기출문제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수능 이제 특강 말고 수능 개념 완성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 그 정도 난이도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어렵게 내는 한두 문제 빼고는 한두 문제 정도는 선생님 항상 좀 까다롭게 내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다 맞출 정도 됩니다. 유형은 뭐 워낙 유형은 비슷하겠지. 문제의 형태는 비슷할 텐데 난이도는 조금 더 기출보다는 쉬울 겁니다. 내신은. 일단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준에 맞추겠지. 뭐야 생각보다 잘 보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잘 보는데 좀 어렵게 할 거고 그럴 겁니다. 자 됐고. 자 오늘은 그럼 새로운 단원을 또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저거 했지 보건력 선생님이 그냥 대답해보세요 이거 안 하고 무게중심 그쵸? 무게중심 했었고 무게중심이 뭐죠?
물체의 한 점에 모든 무게, 중력이 작용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 지점,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와 높은 물체를 비교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은 물체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물체가 닿아 있는 접촉면에서 이 무게중심이 밖으로 벗어나질 않더라는 거야, 잘.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돌림 힘이 발생하고 이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타워 크레인의 예를 들면서 어떤 구조물이 안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문제로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런 거에 대해 복습하면 되고. 다음에 요거 오늘 할 내용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단원 이름이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 몇 쪽이야? 22쪽입니다. 22쪽인데 크게 이제 해야 될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평면 운동. 우리 물리 1과 물리 2 역학의 가장 큰 차이는 물리 1은 직선상에서만 움직였고 물리 2는 평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면상에 움직이는 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1단원에서 벡터에 대해서 배웠고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평면상에서 운동을 어떻게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 기술. 위치 벡터가 뭐냐, 변이 벡터가 뭐냐.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직선상의 거를 평면으로 확장하는 과정.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똑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평면으로 확장하는 과정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 순간 속도, 평균 가속도 다 들어봤죠? 물리원에서 다 했던 거야. 근데 단지 그게 공간이라서 벡터로 표현하는 거. 순간 속도 벡터. 너 이걸 보고 순간 속도라고 읽었어요. 평균 속도 벡터, 순간 속도 벡터, 평균 가속도 벡터 이런 개념을 배울 거고 그리고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할 걸 배울 건데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물리 1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자유낙하와 연즉 위로 던진 물체. 이거는 물리 1에서 했던 거라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고 게이득. 요거 수평으로 던진 거. 이렇게 옆으로 던지면 슉 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 정도는 그냥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정도가 새로 할 거고 이제 이 단원 끝나고 나오는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 물리원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했어. 이름이 약간 다르다. 오묘하게 틀려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진짜 살짝 한 끗 차이야. 뭐가 있어? 그때는 그 등가속도 운동하면 기억나는 공식 있죠? 3개 기억나요? 1번씩 뭐야? 빨리. 자, 1번씩. 그렇지. V는 V0 더하기 AT. 오케이. V는 나중 속도, V제는 처음 속도, A는 가속도, T는 시간 뭐 이런 거 알죠? 자, 그럼 편의상 우리끼리 약속이 2번씩 뭐였지? 2번씩 S는 V0 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그쵸? 여러분 미분적분 다 이제 배운 거 다 알아. 내가 미적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항식의 미분은 다 배웠다며 2학년 때. 물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니는 그런 거 배웠잖아. 변이를 위치? 뭐라고 배웠을까? 수학 시간에는. 변이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나왔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식은 두 식에서 t를 소거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기억나죠? 이거는 무슨 운동이었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고 오늘은 무슨 말이 빠졌어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무슨 말이? 직선이 빠졌어요. 직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원에서 다뤘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떤 게 있었느냐? 자, 빗면에서 물체가 내려온다. 이거 무슨 운동하는 거야?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져. 내려오는 가속도는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지. G 사인 세타 기억나? 예. 이렇게 빗면에서 내려온다. 등가속도. 이게 경로가 뭐야? 직선이야. 자, 자유낙하한다. 가속도 있어요? 없어? 있지. 무슨 가속도 있지? 중력 가속도. 일정이 안 일정이? 일정해. 등가속도. 근데 얘 경로가 뭐예요? 직선이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어요. 또 위로 던졌어요.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중력. 내려오는 동안도 무슨 힘 받아? 중력. 그럼 중력만 받으면 가속도가 얼마게? G. 이것도 경로가 어떻게 돼? 직선이죠. 던졌다 내려오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거기에 써먹으시는 식 세 가지. 이걸 물리원에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직선이 빠졌네. 그럼 선생님, 등가속도인데 직선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있지. 있어요. 이거야, 이거. 세 번째 거. 자, 여기서 내가 물체를 앞으로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되지? 슈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지. 슈 이렇게 떨어지는데 개념은 배웠지. 이거는 저 때 배웠어요. 1학년 때 너네 그거 생각나요? 내가 1학년 때부터 너네 가르치니까 너네가 빼도 박도 못해. 거짓말 못해. 뭐 가르쳤는지 내가 다 알아. 너네 1학년 때부터. 그거 했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자로 동전 탁 쳐가지고 카메라로 탁탁탁 니네 찍었잖아. 스마트폰으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높이 막 이렇게 쟀을 때 X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죠? 등속도 운동. 등속. 가속도 있어 없어?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맨날 무시당하는 공기저항. 마찰력. 고등학교 때는 계속 무시해도 돼요. 은따, 왕따. 걔네 왕따. 대학 가면은 처절한 복수, 피해 복수가 시작되지, 이제. 어쨌든, 공기저항이 없으면 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었고, 이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지?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그쵸? 그러면, 이렇게 던져진 물체는 결국 각 시점마다 슉! 여기 있을 때 받는 힘 뭐야? 중력. 여기 있을 때 받는 힘 뭐야? 중력. 여기 있을 때 받는 힘 뭐야? 중력. 그럼 얘 일정한 힘 받았어요? 변하는 힘 받았어요? 일정한 힘 받았지. 그 뉴턴 법칙 2법칙 F는 MA. 그럼 F가 일정하면 A도 일정하지.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것도. 근데 얘의 경로가 직선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되지만 등가속도는 맞죠. 중력가속도만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런 것도 던져서 휴 이렇게 폭탄 날아가는 것처럼 뭐 군대 체질인가? 휴 이런 것도 다 중력만 받으니까 일정한 힘을 받아. 그럼 등가속도야. 근데 경로가 직선이 아니야. 그런 운동. 우리가 지금 물리투에서 배울 거는 그런 운동이야. 직선 운동인 거는 물리원에서 이미 배웠고 얘네는 등가속도면서 직선이야. 이 두 개는 자유낙하 휘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건 경로도 직선이에요. 얘네들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포함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은 아니지만 등가속도는 맞죠. 이 다음에 배울 포물선도 등가속도는 맞지만 직선은 아니지.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거죠. 등가속도 운동.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은 물리원은 직선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앞뒤로 뭐 열로 힘주고 중력 받고. 근데 얘는 평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얘를 표현하려면 우리가 배운 어떤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벡터. 자, 그래서 처음 배우니까 낯선 거지 새로 배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직선상에 배웠던 개념을 평면으로 확장하면 돼. 자, 이거 미리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 직선상에서 위치. 자, 직선상에서 움직이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야. 위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0,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 앞으로 갔어. 여기까지 왔네. 처음 위치 어디야?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0. 그쵸? 나중 위치 어디예요? 3. 그럼 얘의 변이가 뭐죠? 변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위치의 변화량. 그쵸? 그럼 얘는 0에 있던 애가 3으로 갔어요. 그럼 위치의 변이는 나중 위치 3 빼기 처음 위치 0 하니까 3이 변한 거지. 거꾸로 3에서 0으로 가면은 얘의 변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변이는 여기다 써도 보이죠?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니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그러면 3에서 0으로 왔으면 나중 위치가 얼마지? 0. 처음 위치는 3이죠. 그럼 얘의 변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건 뭐를 의미하게? 어디로 위치가 변했다? 오른쪽, 왼쪽으로 변했다. 이게 우리가 직선상에서 했던 변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치? 변이를 이렇게 좌표로 하면 돼. 근데 이제는 얘가 움직이는 데가 평면이에요. 평면이면 이런 거지. 얘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평면상을 막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생긴 평면상을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얘의 위치를 표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방법은 좌표를 주면 되죠. X축, 뭐 1, Y축 2 해서 얘는 1, 2 이렇게 해서 좌표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평면상의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주는 방법이 있어. 1, 2에서 다음에 간 거는 여기로 갔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 3으로 갔다. 2, 3. 그럼 얘 변이는 얼마인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길이는 구할 수 있겠지.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될 거예요. 그치?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배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위에 그려놨어요. 어떤 물체가 이 XY 평면상에서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파란 궤적을 따라서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P점에 있을 때 얘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벡터는 뭐와 뭐를 가지죠? 방향과 크기. 그리고 이거를 종이에 표현할 때 뭐를 이용해서 표현했죠? 화살표. 그때 화살표의 길이는 뭐를 의미해? 벡터의 크기. 화살표가 가르치는 곳은 벡터의 방향.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상에서 얘들의 위치는 스칼라야 벡터예요. 벡터였지. 벡터지, 그치? 방향을 가지잖아.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거. 그러면 이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로 표현하는 그 방법을 위치 벡터라고 불러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어디에 있냐, 이 위치까지 그냥 쭉 그은 거예요, 최단거리로. 그럼 이게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의 길이와 이 방향을 가지고 이 P점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점의 위치 벡터는 X축으로부터 45도 방향으로 1m다. 그럼 걔의 위치를 우리가 딱 확정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죠. X축으로부터 45도 각도로 1m 지점에 있다 하면은 걔의 위치가 어딘지 찾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거기를 쫙 그어주면 그게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 R. 위치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거기까지 이은 직선, 벡터, 화살표. 그거를 위치 벡터라고 하고, P점의 위치 벡터를 R1이라고 부르고, Q점의 위치 벡터를 R2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선에서 배웠던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은 직선상으로 움직일 때는 얘의 좌표가 1이고, 자, 0, 1, 2, 3, 4. 자, 여기가 직선일 땐 여기가 P고 여기가 Q였다면 P점의 위치는 1이고 Q점의 위치는 4다. 직선상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평면상에서는 P점의 위치 벡터는 R1이고 Q점의 위치 벡터는 R2다. 그럼 그 지점을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돼요? 변이의 정의는 뭐 빼기 뭐?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러면 물리 1에서 배웠던 직선상에서, 자, P에서 Q로 갔을 때 얘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나중 위치 4 빼기 처음 위치 1. 그럼 얘 때의 변이는 얼마가 나와요? 그냥 나중 위치 4 빼기 처음 위치라니까 3이야. 얘의 변이는 3. 양수인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3칸 갔구나. 이렇게 한 게 변이었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근데 공간에서는 평면 공간이면 3차원이죠. 평면에서는 똑같이 변이라는 애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나중 위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고 뭘로 표현되고 있지는 R2, R1이라는 벡터로. 그러면 자, 변이에 해당하는 그 변이 벡터는 어떻게 정의돼요?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 위치 벡터. 근데 나중 위치는 지금 여기서 뭐예요? P에서 Q로 갔으면 나중 위치 벡터가 R2지. 빼기 처음 위치 벡터 뭐예요? R1이죠. 그럼 변이라는 거는 R2 빼기 R1이네? 벡터로? 그럼 우리가 1단원에서 벡터의 합차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 자, 여기 지웁니다. 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 빼기 B 벡터인 C 벡터를 구해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예요? 평행사변형법하고 삼각형법. 그 중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따라갑시다. 삼각형법을 쓰면 A에서 B를 뺄 때는 어떻게 했었냐? 뺄 때 벡터에 차례할 때는 시작점을 겹치고, 그쵸?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한 게 A 빼기 B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한번 평행사변형법으로 확인해 볼까? 자, 평행사변형법으로 확인해 보면 A 빼기 B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 그쵸? 응. 그러면 마이너스 B 하면 이거잖아. 마이너스 B가 이거야. 이렇게죠? 그러면 이걸 그려봐.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러면 너무 잘못했나 보다. A에서 A 빼기 B는
A 빼기 B는? 나 지금 뭐 잘못 그렸나? 왜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A 더하기 마이너스 B 하면은 이거 아니야? 이거? 너 지금 이거 잘못 그렸나? 미안합니다. 미안한 게 아니고, 쌤이 설명하고 싶은 건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나중을 원래 B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해졌네? 쌤이 A 빼기 B를 했네요. A 빼기 B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선생님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자, 다시. 자, 잊어버리세요, 잠깐. 편집해서 지울까? 그럼 중간에 끊기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하면은 B 빼기 A일 때는 요렇게 그렸어.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저기로 참고하세요. 자, 교과서에 몇 쪽에 이 삼각형법이 나와 있었냐면 저기 있어요. 13쪽에 있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이 모양이 나와 있어. 13쪽에 보면은 A, B가 선생님 지금 반대로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이 거꾸로 됐는데, 자, 평행사변형법으로 한다고 해도 B에서 A로 변했으면 B 빼기 A면, 자, B에다가 마이너스 A 또 반대로 해야 되네. 자, 요걸 해볼게요. B 마이너스 A.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얘를 R1, R2로 합시다. R1, R2로. 자, R1, R2로 할게. R1, R2. 똑같이. 자, R1, R2. 조금 똑같이 그립시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 정의가. 위치의 변이는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그러면 R2 빼기 R1인데, 그쵸?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R2 더하기 마이너스 R1. 그쵸? 마이너스 R1이면은 얘 방향을 뒤집은 이거 되겠죠? 그쵸? 이게 마이너스 R1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의 합이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려졌냐?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다, 지금. 뭐 이렇게 대충 하면은 평행사변형법 대각선이니까 이거겠죠, 그치? 이걸 거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죠, 요거. 근데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또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죠? 이게 뭐라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여기서 지금 그려놓은 게 그런 의미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P에서 Q로 갔어. 그럼 P에서 Q 쪽으로 화살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쵸? 걔를 둘러서 설명하면 얘 벡터 빼기 얘 벡터니까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편한 삼각형법을 그냥 하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위치 벡터를 의미하더라. 위치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빼면 되더라.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평면상의 운동을 할 때도 위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의 뭐였죠? 시간분의 변이에요? 이동거리예요? 변이. 시간분의 이동거리 한 거는 속력. 그쵸? 속력은 다른 말로 하면 속도의 뭐 크기.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럼 얘도 평면상에서도 속도를 일단 평균 속도 좀 쉬운 개념인 평균 속도부터 해봅시다. 자, P에서 Q로 움직였어요. 걸리는 시간이 T초야.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델타 T초 만에 P에서 Q로 이동했어, 물체가. 이 동안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변이. P에서 Q까지 변이는 평면상에서 뭘로 나타나? 변이 벡터. 변이 벡터는 R2였죠. 그치?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 평균 속도도 평면이니까 평균 속도 벡터라고 부를 것이고 나중에 되면 벡터 말 다 빼고 씁니다. 처음이니까 자꾸 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돼? 30분이야. 평균 속도 벡터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 벡터. 이 변이 벡터는 아까 구한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이게 평균 속도를 의미하더라.
우리 원래 평균 속도는 물리원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바를 붙여줬잖아요. 그치? 근데 이 바가 벡터의 벡터 표시 위치랑 똑같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평균 속도를 여기다 평균이라고 써줍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린 게 뭐냐면 이제 조금씩 중요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 어느 순간에 얘 속도를 알고 싶은 거지. 퓨 막 달려갈 때 어느 순간 얘 속도가 얼마냐. 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도 이런 거는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뭐 구간 단속하고 이럴 때나 쓰지. 어느 순간 최대 속도 막 손흥민이 막 달리는데 어떤 순간 얼마나 빨랐냐. 야구공을 던지면 언제 최고 속력이 나왔느냐. 그런 순간 속도를 재야 되는데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 t초가 걸렸을 때 자 P에서 Q로 가는 동안 t초가 걸렸어요. 그럼 t초 동안에 총 변이를 하면은 그동안의 평균적인 속도가 나올 거야. 근데 이 시간을 굉장히 줄이는 거지. 수학으로 치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막 보내면 그게 p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될 수 있는. p에서 q까지 델타 t가 걸리는데 이 델타 t를 막 줄이다 보면 델타 t를 줄여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p에서 q까지 1초가 걸렸어. 그때 나중 위치 벡터가 이거예요. 근데 야 0.5초일 때까지만 해보자. 0.5초까지면 요 정도 왔겠죠? 그럼 그때는 평균 속도가 여기서 여기 p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이렇게 되겠지? 야 시간 더 줄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이 시간을 막 줄이면 나중 벡터가 어떻게 될까? 나중 위치 벡터가 처음 위치 벡터랑 거의 붙어서 그려지겠죠? 그치? 그리고 그 처음 지점과 나중 지점을 잇는 변이 벡터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결국 t를 굉장히 짧게 하면 이 변이 벡터가 뭐가 돼버릴까? 접선이 되겠지, 접선이. 이해됩니까? 접선.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줄이면 P점이라는 순간에서의 속도는 결국 걔의 접선이 이 속도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알긴 알아. 이런 거에서 했어. 막 돌멩이 매달아서 막 돌리면 실을 탁 끄면 돌멩이 날아간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때 날아가는 방향이 어디였지? 접선 방향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얘의 속도 방향으로 실을 끊으면 그대로 날아가거든. 그게 접선 방향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면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그렸으면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P점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그 속도 벡터는 P점에서의 접선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야. 물론 크기는 계산해야겠죠. 크기는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어 그 방향으로 V라는 속도가 나왔다면 평면상에서는 얘가 X방향의 속도도 가지고 있고 Y방향의 속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벡터의 분해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어. 기억나요? 이 V라는 벡터를 우리가 X방향 속도랑 Y방향 속도로 분해를 해내고 싶은 거야. 그쵸? 자, 이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가리키게 될 거고 이때의 순간 속도를 V라고 부르면 이 순간 속도의 평면상의 움직임이니까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가 있을 거고 결국 얘는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를 벡터의 합으로 구한 게 이 순간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어떤 순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걔는 X방향의 속도와 Y방향 속도의 합이다. 근데 무슨 합이야? 숫자 합이 아니고 벡터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VX랑 VY의 크기 구하는 거는 이미 했어.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X방향으로는 사인 세타 성분, Y방향으로는 맞나? X방향으로는 잘못됐어요? 아우 정신 차려. 자 이렇게 했지. X, Y 누가 선현이 먼저 나와? X. 사인, 코사인 누가 먼저 나와? 코사인.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그랬죠? 그래서 X방향 성분은 V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를 가질 거고 Y방향 성분은 V 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을 가질 것이다. 그쵸? 그리고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거 한 거야. 위치 벡터, 변이 벡터, 평균 속도 벡터, 순간 속도 벡터. 그러면은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가속도. 자, 얘 이제 지울게요. 자, 요걸 지웁시다. 얘가 필요 없어요. 직선상에서의 가속도는 이렇게 했었죠.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뭐의 변화량이 가속도의 정의지?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야. 속도 벡터야. 그러니까 벡터 표시 붙여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 시간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스칼라지. 벡터 표시 붙이면 안 되지. 자,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뭐에서 뭐를 빼주면 돼? 나중에서 처음 뺀 게 변화량이에요? 처음에서 나중을 뺀 게 변화량이에요? 나중에서 처음.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나중 속도 벡터 빼기 처음 속도 벡터.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자, Q점에 이렇게 갔어, Q점. 이때 속도 벡터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에 접선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를 할 때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요 상황에서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델타 V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이 방향이었고 얘는 이 방향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얘를 머리를 붙여서 그리면 이거지. 얘가 V2, 얘가 V1. 그러면 V2 빼기 V1을 하면 어떻게 그려져? 이거는 옛날 거 복습하고 오세요. 선생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뭐라는 거야? 이 파란 게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나와요? 가속도 벡터. 델타 t초 동안의 평균적인 가속도. 뭐 평균이라고 쓰면 좋겠죠. 그거를 우리가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속도 변화량이 평면일 때 얘가 속도가 3m/s에서 10m/s가 됐다. 그럼 속도 변화는 10 빼기 3에서 7이잖아. 근데 지금은 벡터니까 나중 속도 벡터에서 처음 속도 벡터를 빼고 나중 속도라는 거는 이 Q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접선 방향의 벡터일 거고 P점에서의 속도는 P점에서의 접선 방향 속도일 거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빼보면 요렇게 나올 거고 그쵸? 얘를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 가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도 같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은 스칼라니까 그걸로 나눠봐야 방향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쵸? 자, 우리 지금 37분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위치, 변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평균 가속도를 평면상에서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새로운 건 아닌데 1차원에서 2차원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 벡터라는 게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혼돈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헷갈리면 선생님 영상 좀 돌려보고 아니면 벡터 했던 강의 다 올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좀 복습을 하면 오늘 했던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문제를 풀 때 이런 벡터를 막 꼼꼼히 해서 풀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 크게 자세히 몰라도 큰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요 다음 시간에 할 요런 것들이야. 요런 것들. 지금 거는 개념을 배우느라 막 개념을 꼬치꼬치 하느라 벡터하면 이렇게 빼고 더하고 이런 걸 따졌지만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을 막 꼼꼼히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2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구나. 운동을.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실제로 얘를 적용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은 자연학화 운동, 연직 위로 던지는 문제, 평방향 여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벌써 39분이네요. 잠깐 스트레칭하고 몸 좀 풀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납시다. 네, 오늘 딴소리 거의 못했어. 바빠. 일주일 쉬어야 되거든. 잠깐 이따 보세요. 정지.